네, 안녕하세요. 오늘 플로우 아카데미 활용편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마드라스 체크의 김동영 책임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는 약 1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높여드릴 미션과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드렸던 프로젝트로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 목차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이번 강의가 준비되게 된 배경부터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업종별 활용 팁, 그리고 반복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의 프로세스를 줄이는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풀잘러, 즉 플로우를 잘 쓰는 기업들의 미니 활용 팁을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가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강의 소개부터 시작해야겠죠. 우선 이번 강의가 준비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2022년 상반기 활용교육 참여자를 분석하면서부터 이번 강의가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약 70% 정도가 테스트 기업 또는 도입 검토 기업이었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유료 기업의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검토 기업과 유료 기업에서 모두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평소에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취합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유사 업종의 플로우 활용법을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플로우 레퍼런스를 보다 보면 유사 업종에서 플로우를 도입한 케이스가 많은데 그 업종에선 플로우를 왜 도입했고 또 적용할 만한 사례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우리 회사에서 플로우를 이미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라든지 또는 기능은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플로우를 잘 쓰는 기업들만의 팁이 있을지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을 담아서 이번 교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업종별 사례, 풀잘러 기업들의 사례 등 각종 사례를 담은 교육이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챕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요, 업종별 플로우 활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검토 중인 기업에서 참여를 하셨다면 다른 플로우 도입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플로우를 도입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유료 기업이시라면 유사 업종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가진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플로우를 잘 쓰는 5개 대표 업종의 고민과 그 고민을 플로우로 어떻게 해소했는지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혹시라도 오늘 플로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플로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2가지 협업 툴과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첫 번째는 메신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신저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채팅들을 받게 될 텐데 일단 어떤 업무에 관한 채팅인지 알려면 각각의 채팅방을 눌러서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실수로 내용을 읽어버리거나 또는 단체방에서 모두 읽음 처리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의 업무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메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메일들을 주제별로 구분해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또 업무의 진행 상황을 알려면 담당자와 주고받았던 메일을 모두 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플로우에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업무 구조를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이용하면요. 업무를 주제별로 구분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협업 공간을 주제별로 분리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협업 공간 내부에서는 게시글과 댓글을 이용을 해서 업무 진행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고 자산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플로우에 등록된 업무들은 이렇게 모아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무자, 관리자 모두 진행 중인 프로젝트별 업무 진행 현황을 이 업무 5단계만으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좋겠죠.
혹시라도 지금 보여드렸던 두 장표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연 내용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포인트 딱 두세 가지 정도만 찾아보시고요. 돌아가셔서 꼭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연은 실제 계정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 유통업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고민과 사연들은 실제 이 기업 그리고 빵을 제조하는 G 기업 등 실제 기업사의 고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볼게요. 채팅방이 너무 많아서 관리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공지를 할 때마다 채팅방을 일일이 찾아서 내용을 붙여넣기 하는 과정이 번거로웠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공지방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지방에다가 공지할 내용을 게시글로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각 부서별로 또는 각 지점별로 한 번 더 공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게시글에서 복사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복사하길 원하는 방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내용의 일부만 수정을 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동일한 내용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방에다가 바로 공유가 되겠죠. 네, 이렇게 빠르게 동일한 내용을 쉽게 효율적으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공지방에 뒤늦게 참여하거나 또는 초대당하더라도 이전의 공지 이력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지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처럼 복사 기능만으로 간단하면서 효율적으로 공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바로 채팅에서 업무 진행 상황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대화가 오가는 단체방 특성상 채팅을 통해서 업무를 팔로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요, 먼저 확인 요청이 필요한 내용은 지점별 프로젝트 방에 이렇게 업무로 하나씩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 업무 5단계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업무를 누군가에게 확인 요청을 한다면 요청으로 남기고 이 담당자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또는 요청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진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업무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피드백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댓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굳이 남기지 않더라도 이 5단계만으로 서로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담당자 없이 방치되는 업무가 없도록 업무를 요청하실 때는 항상 이 담당자와 마감 일자가 꼭 등록이 되어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무들도 수월하게 관리를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고민은요, 정보 숙지의 어려움과 관련된 고민이었습니다. 상품도 많고 프로모션도 매주 바뀌는데 그 자료나 공지들이 흩어져 있어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네요. 또 당연히 숙지도 어려웠겠죠. 이럴 때는요, 먼저 이렇게 정보 공유용 방 또는 정책 공유방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이 방에다가 누적해서 공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나 게시글들이 쌓이면은 추후에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럴 때는 각 게시글별로 해시태그를 등록해 주시는 방법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 게시글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등록을 해주시면 추후에 방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방에서 고민과 관련된 글을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고민이라는 태그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럼 이 태그가 등록된 글들만 볼 수 있어서 등록된 게시글이나 자료를 빠르게 분류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에서는 어떠한 해시태그를 쓸 것인지 미리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케이모 업체의 경우에는 주마다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한 프로젝트에 보셨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공지를 하면서 각 지점별 매장 담당자가 확인을 한 다음에 제품 판매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개인 메신저가 아닌 플로우를 사용해 보세요. 개인 메신저에서는 정보가 흩어져 있고 업무 관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첫 번째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시연이 끝났고요. 두 번째로는 물류 건설업의 시연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점만 1000개가 넘는 L사 그리고 F사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장직과 사무직과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한번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거래처나 고객사에서 여러 채널로 업무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채널로 업무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히스토리가 파편화되면서 이력 관리가 어려웠겠죠. 이 고민은요, 이렇게 해소를 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고객사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고객사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마다 각각의 프로젝트로 문의를 남기라고 문의 창구를 통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각종 문의들은 이 모아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고객사의 문의를 한눈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각각의 고객사로부터 이렇게 문의 업무가 등록이 될 텐데 그때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클릭할 필요 없이 이 전체 업무라는 기능을 클릭하시면요. 각 프로젝트별로, 각 고객사별로 들어온 문의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땡땡 물류 업종의 물류업에서 들어온 문의를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옵션을 세분화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담당자인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업무 구분에서 내 업무를 클릭하시면 내 업무만 따로 모아서 우선순위에 맞게 업무를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업무 관리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업무 누락이나 지연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고민, 요청 사항들을 어떻게 누락 없이 관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현장 업무 중에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전화로 소통하시는 경우 많을 텐데, 모바일의 경우에는 업무로 소통을 하는데 제약도 있을 거고요. 또 기록도 따로 남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선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전화 통화로 업무를 전달을 하더라도 플로우로 한 번 더 업무 내용을 남기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고객사로부터 업무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럼 그 중에서 정말 관련된 업무만 확인하기 위해서 알림 설정을 잊지 않고 설정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련도가 좀 떨어지는 프로젝트라면 알림을 아예 꺼두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프로젝트에서 꼭 중요한 내용들은 확인해야 돼라고 하신다면 게시물 푸시나 댓글 푸시를 나와 관련된 알림만 받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알림들은 놓치지 않고 꼭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에서도 PC처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플로우 모바일은요, PC와 데이터가 실시간 동기화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용량이 큰 파일들은 미리 보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일함에 보시면은 각각의 파일들에서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직 직원분들, 그 사무직 직원분들과도 빠르게 소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시간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플로우로 업무를 꼭 남겨주시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을 볼게요. 일일 보고 과정이 번거로웠다고 하네요. 매번 보고해야 될 양식은 매번 비슷한데 그 양식을 채워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모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요, 우선 매번 반복해서 공유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위 업무를 통해서 하나씩 등록해 봐 주세요. 해당 기업에서는 매일마다 2차례씩 송장을 접수를 하고 그 송장에 맞춰서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매일마다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미리 양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하위 업무를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특이사항, 확인 요청, 이렇게요. 그리고 이 업무의 담당자와 마감 일자를 추가를 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양식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 양식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상단 고정해 놓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양식들은 매일마다 활용을 하실 때 이 다른 프로젝트 복사 기능을 통해서 이 방에다가 빠르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날짜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뭐 2023년 1월 23일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매번 반복해서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주 사용하는 양식, 프로젝트 상단에 고정해 두시고 반복해서 복사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접수창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알림, 업무 확인 등 어디에 있던 모바일 기기가 있는 그곳이 사무실이 될 테니까요. 프로젝트별로 알림을 꼭 맞게 설정하는 것만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제조업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조업종도 마찬가지로 플로우를 정말 잘 사용하는 N사 그리고 M사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에서는요, 업무 히스토리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전화나 메신저 등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1대1로 매일마다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나 또는 소통 이력들이 흩어져 있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하네요. 네,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눈치채셨겠지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먼저 고객사별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고객 주문 접수건을 모두 이 프로젝트별로 또는 모아보기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가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평균 주문량 또는 제조 방식, 기간 등 업무 처리 과정을 이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로 공유를 해주시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히스토리가 모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팀 바이오라는 실제 제조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조 건들, 이러한 주문 건들을 모두 모아서 다른 기업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맞춤 제안을 하면서 영업적인 성과에도 실제로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 히스토리는 프로젝트로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사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퇴사자의 세세한 업무까지 인수인계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테크라는 기업, 이 기업에서는 퇴사자 관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업무 스케줄과 업무 관련 데이터는 반드시 프로젝트로 공유를 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사람이 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이 프로젝트로 초대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떠한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 로드맵을 공유를 하고 3분기에 제조해야 될 상품, 제품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땡땡 스틱을 제조한다고 한다면 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며 시장 조사는 뭐 타사에 이런 스틱을 뭐 확인해 봤어요 라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프로젝트에 모두 다 공유가 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한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계획 수립 과정부터 작업 과정까지 모든 로드맵이 한눈에 공유가 되고 있고, 새로운 담당자라면 이렇게 내용들만 확인하면서 빠르게 인수인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우선 생산 직군의 경우에는 직원 연령대가 좀 굉장히 다양한 편이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편인데, 그래서 툴이 어렵다 보면 협업 툴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시연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플로우의 경우에는 SNS 형태의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등 이런 SNS를 한 번쯤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로우가 단순히 쉽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일일 생산량 확인 등 좀 간단한 업무부터 단순화시켜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프로젝트 복사 기능 기억하시죠? 매번 반복해서 공유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렇게 양식 업무를 미리 등록하신 다음에 매일마다 일일 생산량을 이 게시글을 통해서 빠르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종에 드리는 팁은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에 드는 시간은 단 3초면 돼요. 왜냐하면 초대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따로 공유하는 시간은 최소화해 보시고 중요한 업무에만 더욱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네오테크의 그 이준명 대표님의 공유해 주셨던 사례였는데요. 잠시 인터뷰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도입 전후로 매출액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사용하기 전과 후가. 제조업에서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없이 매출이 늘었다는 거는 이거 자체로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다뤄야 되는 물건이 많은데 일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주문이 많아질수록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삐걱이게 돼 있어요. 주문이 그렇게 많아지면서 한 번도 이거 누락됐네, 뭐 혹은 이거 오늘 못 나가는데요, 출고일 늦춰야겠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출고 일자도 빨라지고 매출액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덜컹거리는 게 없었다, 삐걱이는 게 없었다. 네,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플로우 내에서 업무와 그리고 각종 게시글을 통해서 업무 기록들이 잘 공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락 없이 업무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플로우 유튜브에 각종 기업들의 영상이 많으니까 내용 참고해 보시고 혹시 적용할 만한 사례 찾으신다면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설팅 세무 업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기업에서는요, 실시간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사로부터 쉴 새 없이 연락이 와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진행 중인 업무 흐름들도 자주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가장 먼저 고객사별로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에서 업무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각각의 채널별로 확인하는 데 리소스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문의는 당연히 업무로 등록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고요. 실시간 응대할 필요 없이 이 마감 일자, 요청 일자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시간 답변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프로젝트에 주로 담당하던 세무사가 오늘 연차다 또는 지금 외근 일정으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되어 있는 다른 담당자분들이 함께 지원이 가능하겠죠. 실제 플로우 컨설팅 팀에서도요, 이렇게 고객사별로 방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 메인 담당자가 휴가일 때 다른 인력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에서도 문의가 있을 때마다 당연하게 플로우를 통해서 문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들도 실시간 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프로젝트에 업무로 확인 요청을 남겨주시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제조업과 비슷합니다. 개별 연락이 잦다 보니 대화 이력이나 자료가 모두 분산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의 기록이 남게 플로우를 사용하시면 프로젝트의 기록이 남게 되면서 담당 세무사라든지 또는 사무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공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아보기 각 프로젝트별로 모아보시려면 좌측에 있는 전체 업무를 보시면 되고 이 프로젝트 방에 주고받았던 히스토리를 보시려면 상단에 있는 모아보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모아보기를 통해서 각 담당자별로 진행 중인 업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옵션에서 담당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 세무자가 올렸던 파일들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파일함에서 작성자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고받았던 업무나 자료들을 이렇게 한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의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는요,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유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평소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뭐 메일이나 등등 이런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파일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되거나 또는 파일이 흩어져 있어서 필요한 파일을 찾기 어려우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고객사에게 필요한 파일을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도도 팍팍 떨어지게 되겠죠. 참고로 플로우 내에서 공유된 파일들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요, 영구히 보관이 됩니다. 플로우를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요. 그리고 공유된 파일은요, 이 프로젝트 내 공유된 파일은 상단에 있는 파일함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파일들을 쉽게 모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폴더링만 잘 해두시면 원하는 파일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파일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파일과 관련된 게시글의 히스토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 누가 줬지? 누가 요청을 했었던 파일이지? 라고 하신다면 이 상세 보기를 통해서 어떠한 업무 요청 상황이었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무 컨설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사별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제 한 세무법인에서는 1인 기업이었지만 혼자 월 구독료를 내면서 플로우를 쓰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엄두도 못 냈을 규모의 기업들을 혼자서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회사 규모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플로우 없이는 업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두 가지 업종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른 부서로부터 실시간 문의를 받는 경영지원팀에서도 이 사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업종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공공기관인데요. 여기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네요. 특히 이 두 가지 업종에서는 준비 중이거나 또는 진행 중인 정부 사업들의 진행 상황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력들이나 소통 이력이나 관련 파일들이 흩어져 있어서 취합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가장 먼저 프로젝트별로 진행 중인 업무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진행 중인 업무들을 각각의 일정의 담당자와 마감 일자를 찍어주시고 진행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이 하나의 게시글만 보더라도 각각의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트 차트 기능도 한번 사용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넓게 보시려면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선 간트 차트를 통해서 각 업무들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필수 서류 준비부터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견적 입찰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미리 등록해 주신 다음에 각각의 일정들을 공유해 주시면 이 사업이 이때 시작되었고 이때 끝나는구나. 그리고 각각의 정보 사업들은 최종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구나를 간트 차트만으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등록했던 업무들을 차트를 통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일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록되어 있던 각각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그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랑 인천이니 이 두 가지 업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정부 사업이라고 카테고리화를 했고요. 또 아직 그룹이 지정되지 않은 업무 또는 수도권 사업으로 지정된 업무 등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이제 그룹으로 추가해서 분류를 해놓았네요. 이처럼 등록된 업무들을 보는 기능으로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진행하게 될 업무들을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지방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그룹으로 추가해 주시고요. 지방 사업 중에서 이번에는 이러한 공고가 떴더라. 부산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진행해 보자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업무는 이 팀장이 진행해 주시고요. 시작일은 뭐 언제 7월 26일부터 이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어요. 라고 업무를 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프로세스를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될 텐데, 먼저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두 번째, 공고를 확인했으니 필수 서류를 제출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업무를 진행해야 돼요. 각각의 업무 담당자와 마감 일자는 이때고요. 각각 담당자가 잘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업무를 미리 등록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는 이때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가 완료가 되면은 완료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지금 필터링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업무 아이디어들을 바로 이렇게 간트 차트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간트 차트랑 업무 모아보기라는 기능, 결국에는 같은 기능이지만 차트는 이 차트 영역이 추가가 된 것이고 업무 진행을 위한 프로세스를 차트에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두 기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업데이트된 차트 기능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기능, 두 번째 고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회의 진행 절차 다들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하나의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매번 메일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참조를 걸고 또 회신을 받아서 읽음 확인, 회신 여부를 체크하는 등 각각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회의 진행 절차를 공유를 하셨을 텐데요. 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일정을 공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메모란에 안건을 공유하시거나 또는 회의 관련 업무 링크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일정이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참석 여부 기능, 그리고 읽음 확인 기능을 통해서 누가 이 글을 읽었고 누가 참석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한 기업에서는 기존 대비 회의 준비 시간이 60% 이상이 단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고민은요, 바로 담당자 교체 주기가 잦은데 업무 담당자가 교체가 될 때마다 기존 업무의 의도 파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 시작도 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들을 모두 확인을 했어야만 했었다고 하네요. 플로우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진행 상황들이 각 프로젝트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으며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했는지를 모두 다 빠르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담당자가 업무에 빠르게 투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외에도 저희처럼 회사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과거에 진행한 사업들을 뭐 2021년에 진행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뭐 올해 다시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때 진행했던 업무들을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무 참조가 필요하다면 이 업무 링크 기능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업무 링크는 이 더보기에서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팁은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플로우로 이사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간트 차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하고요.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플로우에서 업무 히스토리를 기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길고 길었던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지금까지 5개 업종의 고민과 그 고민을 플로우로 풀어내어 보았습니다. 업종별로 다 다른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각자만의 그 현장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뿐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네. 평소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각 팁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행까지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를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주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반복되는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서 좀 피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챕터를 조금 공감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5가지, 주간 보고, 매출 보고 등 5가지 상황을 통해서 반복되는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주간 회의 진행하실 때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메일이나 쪽지로 참여자들에게 회의 안건을 공유하고 각 내용을 취합받아서 취합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는 이 과정들이요. 이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번거로우셨다면 지금부터는 플로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한 기업에서 주셨던 화면인데 플로우를 통해서 이 공유 절차를 두 가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시간도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죠. 네, 주간회의 사전 취합하실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먼저 회의 안건이나 보고 주제를 업무로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 담당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회의 시 공유할 내용을 하나씩 공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가 끝났다면 본인의 이름을 담당자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유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의견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모두 제거가 되었다면 모두가 의견을 남겼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안건 공유와 동시에 의견 취합도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댓글을 활용했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는 업무와 하위 업무를 활용했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간편한 사례일 텐데요. DGB 캐피탈과 웰컴저축은행에서 직접 공유해 줬던 방법이에요. 바로 하위 업무를 활용해서 안건이나 보고할 부서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각 업무를 클릭해서 이 본문이나 또는 텍스트에다가 내용을 빠르게 공유를 하는 거죠. 텍스트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파일 형태로 빠르게 첨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매주 진행하는 주간회의의 경우에는 보고 양식이나 보고하는 부서는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양식들을 상단 고정에서 활용하는 것. 제가 아까 물리건설업 시연을 할 때 일일 보고 활용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공동 수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 공동 편집 기능, 파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실제 플로우 팀에서는 매주 주간 보고를 할 때 또는 OKR 보고를 할 때 그 진행 사항들을 구글 공유 문서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파일 첨부 형태로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장점이 각 부서별로 빠르게 이제 내용들을 파일들을 따로 올릴 필요 없이 이 파일을 클릭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본인들의 공유 사항을 공유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서 공동 편집을 이용했던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의 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회의 이후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의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구두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회의 중에 나왔던 안건들을 업무로 하나씩 등록해 봐 주세요. 그리고 이 업무에서 진행하기로 확정된 것은 담당자가 유관 프로젝트로 업무를 옮긴 다음에 각각의 실행 액션들을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는 완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종 사유로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류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댓글로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 직접 업무를 진행하시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행 여부만 결정해 주시고 댓글로 결정 사유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의록도 참조할 수 있도록 본문에 이 링크까지 첨부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회의 중에 흘러나왔던 좋은 의견들이 단순히 흘러가지 않고 최종 실행까지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좀 많은 내용을 전달드렸으니만큼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깜짝 퀴즈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되셨다면 채팅을 통해서 답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맞춰주신 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퀴즈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주간 보고 사례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플로우 기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 업무, 2번 그룹 채팅, 3번 문서 공동 편집 기능을 포함한 파일 첨부 기능, 4번 댓글, 5번 하위 업무 기능입니다. 다들 어디서 한번 보셨던 기능들이죠? 네. 이번 퀴즈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2번이었죠. 제가 1번, 3번, 4번, 5번 각각 한번 설명드렸으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기존의 채팅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는 한번 이 네 가지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업무 효율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은 플로우 팀으로 개인 정보와 함께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끝나고 그 기프티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좀 반복되는 프로세스는요, 바로 파일 관련입니다. 파일도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세요. 플로우 파일함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에서 파일이 공유가 되면 자동으로 파일함으로 업데이트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파일함에 파일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폴더를 미리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을 누군가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폴더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추후에 원하는 기준으로 분류하시기도 좋고 향후에 찾아보시기에도 편리할 겁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별 파일함은 이 폴더는 참여자 모두에게 반영이 된다라는 점 기능에서 듣고 오셨죠? 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일 보고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사례 기억하시나요? 바로 기능교육에서 전달드렸던 KB캐피탈의 매출 보고 사례였습니다. 매출을 보고를 할 때 핵심 내용만 제목과 본문에 공유를 하면서 보고 과정을 간소화했던 사례였는데요. 이 사례를 본 다른 기업에서는 이렇게 글이 아니라 업무를 통해서 매출 보고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업무의 경우에는 엑셀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나 또는 취업 과정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활용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으신다면 꼭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제 요청 프로세스를 관리했던 사례였습니다. 책 구매, 개인 서류 발급 요청 등 간단한 요청부터 결제가 필요한 업무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리해 보세요. 채팅과 메일 등 여러 채널에서 개별적으로 소통하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실 수 있고 중복 요청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업무로 등록을 해서 누군가에게 확인 요청을 남길 수가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걸려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런 말들을 줄이고 업무 5단계만으로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내 아이디어를 간단히 취합했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업무 제목에다가 아이디어를 적어서 공유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면 진행으로 옮기고, 그리고 진행으로 찍힌 아이디어들만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회의를 거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최종 실행까지 할 거다라고 한다면 업무 상태를 피드백으로 전환하고, 이 아이디어는 지금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류로 찍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사내의 다양한 인재로부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취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플로우를 최근 도입한 에스모 기업에서는 아이디어 뱅크방을 운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면 시상식을 따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도 취합하고 직원들에게도 빠르게 보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안건 접수방을 이제 운영을 할 때도 이런 설정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인원들을 좀 제한해 두시려면 관리자 승인 후 참여 가능 설정을 켜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유된 아이디어도 관리자만 조회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각각 권한들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네,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챕터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풀달러 기업, 즉 플로우를 잘 쓰는 기업들의 플로우 활용 팁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상반기에 다양한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잘 쓰는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해당 기업 임직원분들은 플로우를 더 잘 쓰기 위한 환경을 세팅해 놓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플로우 팀에서도 다음 5가지 환경 세팅을 꼭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챕터에서는 플로우 PC 설치형의 미니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펠달러 기업에서는 빠르게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PC 설치형을 다운로드해서 사용 중이었고요. 또 미니모드만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플로우를 잘하는 사람들의 플로우 활용 팁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미니 기능을 아신다면 이번 챕터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 존재를 모르신다면 프로필에 있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채팅 형태, 익숙한 형태의 앱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서도, 풀잘로 기업에서도 처음부터 플로우를 잘 썼던 건 아니었겠죠. 새로운 툴을 도입하면은 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내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 고민을 PC 설치형을 통해서 해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내 매뉴얼을 통해서 이 부팅 시 자동 실행이라는 기능을 꼭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동 로그인까지 설정해 주시면 출근해서 PC를 킬 때마다 플로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접속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플로우를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안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보안 설정까지 해주시면 풀잘러 기업들의 기본 세팅이 마무리가 되겠죠. 다른 설정들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상단 구성 기능입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플로우를 같이 실행을 할 때 플로우가 가장 상단에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혹시라도 급한 업무, 중요한 업무 알림들이 들어온다면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상단에 보여지게 되겠죠. 또 여러 모니터와 여러 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창들을 한 공간으로 모을 수 있는 창 모으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중 모니터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만의 채팅방도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이 버튼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저는 보통 이 채팅방을 나만의 메모나 할 일 체크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공유할 때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방을 활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단 고정을 해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서 채팅 기능입니다. 좌측 메뉴 중 조직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직도가 나타납니다. 물론 세팅을 해놓아야지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원들 간의 채팅방을 만들 때도 채팅방을 만들어서 한 명씩 일일이 초대할 필요 없이 조직도 상에 있는 부서에서 단 2번의 클릭만으로 빠르게 우리 부서원들 간의 소통 공간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팅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 또는 그룹 채팅방에서 사람이 오가는 경우에는 모두 읽음 처리가 있고요. 즐겨찾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평소 자주 소통하는 사람들을 즐겨찾기 내 그룹으로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다들 우리 부서 사람들이랑만 소통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주 진행하는 타 부서 팀원들을 그룹화 해놓으시면요. 채팅방 또는 프로젝트로 초대를 할 때 이 그룹별로 일괄 초대도 가능합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이렇게 빠르게 소통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는 접속 상태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미니 모드를 사용할 때만 지원되는 기능이고요. 각각의 색상을 통해서 접속 상태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동으로도 상태 설정이 가능하니까 회의 중 또는 자리를 비울 때 간편하게 자신의 상태를 공유해 주세요. 네, 또 한 번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깜짝 퀴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줌 채팅으로 정답을 빠르게 남겨주신 분을 선정해서 따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용 바로 공개해 볼게요. 퀴즈 질문은요, 바로 다음 중 미니 모드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1번 즐겨찾기, 2번 나와의 채팅, 3번 상단 고정, 4번 접속 상태, 5번 멀티 프로필. 네, 그 중에서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퀴즈는 조금 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바로 멀티 프로필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해 보았던 기능입니다. 네, 앞으로도 미니 모드 기능 많이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어떻게 발전할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잠깐 공유 드리자면요. 강의 시간이 안내드린 시간보다 초과하는 경우를 위해서 금일 강의 영상을 따로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후반부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먼저 강의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를 드릴게요. 네, 채팅에서 링크를 공유를 드릴 거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만족도 조사와 함께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어서 남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가 진단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풀잘러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해온 환경 세팅과 미니모드 활용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컨설팅을 하면서 각 기업들이 지키지 않았던 5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항목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사례와 좋은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메인 화면을 점검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인 화면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 화면 봤을 때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2가지 프로젝트를 보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름만 봤을 때 내부에 누가 참여하고 무엇을 하는 프로젝트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네, 이처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방해 주제와는 맞지 않은 업무들이 공유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사용 목적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수가 점차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프로젝트명, 그리고 주제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네, 이제는 사용 목적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공지방이 2개나 있네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목적의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 둘 중에 하나의 방은 방치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비슷한 프로젝트들은요,
혼선이 없도록 대괄호 규칙을 통해서 부서명을 표시하는 등 회사의 규칙을 정해서 공유해 보세요. 또 그 과정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해서 생성한 프로젝트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대괄호 규칙은 저희 플로우 교육마다 수없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에서 2번 이상 들어보셨다면 이제는 꼭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의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셨다면 이번에는 메인 화면에서 나만의 규칙이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마 이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의 경우에는 리더분들께서 세팅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색상과 폴더를 기준에 맞춰서 세팅할 차례입니다. 이 폴더 기능 다들 아시죠? 프로젝트들을 원하는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부서별 또는 업무 주제별로 폴더를 생성하신 다음에 각각의 폴더에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의 색상을 모두 하나의 색상으로 통일시켜 주시면 이 색상만으로도 프로젝트의 종류를 빠르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색상과 폴더 규칙을 열심히 지정해 놨는데 나도 모르게 참여되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규칙이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프로젝트의 색상을 랜덤으로 설정하는 대신 신규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의 색상을 흰색으로 고정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기능편에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화면과 지금의 화면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메인 화면에서 색상만 보더라도 어떤 주제의 프로젝트인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분홍, 마케팅은 노랑.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네, 역시 글자보다도 색상이 더 직관적으로 구분되니만큼 꼭 세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두 번째 항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업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이나 채팅을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업무를 요청을 하다 보면 누가 업무의 담당자고 마감 일자는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 업무 요청들이 누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미 완료된 업무에다가 추가로 다른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목과 댓글의 주제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초의 업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달았던 댓글은 누락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담당자와 마감 일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담당자의 업무 진행 상황까지도 이 5단계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담당자로 걸린 사람들의 업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채팅으로 이렇게 게시글 링크와 함께 한 번 더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채팅은 이럴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완료된 업무에 댓글을 추가하는 사례. 이 사례는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하위 업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또는 업무의 주제가 다르다면 신규 업무로 등록을 해서 이를 주제별로 나눠주세요. 그럼 누락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업무들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방금 보여드렸던 강의 내용을 직접 한번 미션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채팅을 통해서 또는 게시글을 통해서 진행했었던 업무 대화들을 플로어의 업무로 한번 바꿔보실 겁니다. 네,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플로우 로그인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줌 채팅과 메일, 문자로 공유드렸던 활용교육 프로젝트로 접속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이 채팅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를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미션은요, 사실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좀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채팅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업무로 등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채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썸머키트 출시 준비해야죠. 라고 하니까 임대리가 저희 이번에 홈캉스 형태로 기획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하죠.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상품 구성 기획안이랑 디자인 시안 2개 준비해서 보고해주세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미팅 일정 잡으시죠. 네, 업무로 등록하겠습니다. 라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어에 이제 업무 등록,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제가 좀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썸머키트 출시 준비를 위해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나눴던 대화들은 본문에다가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각각의 하위 업무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구성 기획안과 디자인 시안을 각각 2개를 준비하라고 했었죠. 그러니 그 내용들을 하위 업무로 추가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씩 추가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예시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플로우 프로젝트방에 보시면 예시 업무가 따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활용방을 보면은 네, 참고로 이 방은 블라인드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참여자들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올려주시는 게시글들을 서로 확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션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미션 예시를 참고하셔서 직접 업무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보여드리고 진행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잘 하신 분은 저희가 한두 분 정도 선정을 해서 따로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따로 발송해 드릴게요. 채팅 대화를 플로어의 업무로 바꿔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업무에 조금 더 익숙해져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시간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만큼 저는 미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드리고요. 프로젝트에서 예시 참고하셔서 업무를 한번 등록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3번째 항목까지 체크를 해보았어요. 4번째로는 업무 세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여러 업무를 하나의 업무로 요청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2분기 매출 보고서를 요청을 하는데 이 2가지 업무를 하나로 요청을 했네요. 그리고 담당자도 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서로 역할을 미루다가 업무가 누락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각 항목별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이 업무에 맞는 담당자와 일자를 각각 따로 등록을 해주세요. 하위 업무를 써야 되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기능교육에서 소개드렸던 사례인데요. 디퓨저 박스 제작이라는 업무는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업무이겠지만 요청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 업무로 요청을 하는 것은 결국 채팅과 다를 바가 없으니 하위 업무를 통해서 세분화하세요. 이 세분화를 했더니 각 업무별 담당자나 진행 상황까지도 한눈에 보여지고 있죠. 이처럼 각 항목들을 구분하거나 또는 프로세스를 좀 나열을 해야 될 때는 하위 업무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업무 진행 상태를 잘 활용하고 계신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전체 업무 기능 아시죠? 제가 시연 통해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기능이에요. 바로 참여된 프로젝트에 등록된 업무들을 한 곳에서 모아보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 등록된 업무들이 업무가 완료가 되지 않고 동일한 진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회사의 전체 업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먼저 마감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가 누락이 되었던 것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담당자가 너무 많아서 역할 구분이 되지 않아서 방치된 업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담당자 마감일자가 모두 없죠.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업무도 있고요. 네 번째, 누군가의 피드백을 기다리곤 있긴 한데 완료로 전환되지 않아서 영영 대기 중인 업무 등 여러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까지는 잘 등록해 주셨는데 마감일이나 담당자가 빠져 있다면 업무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항목들은 꼭 필수로 설정해 주시고요. 평소에 기억에 의존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셨다면 4개 필요한 업무들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필터링 조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전체 업무에서 제가 내 업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능은 실무자분들이라면 자주 사용하시게 될 기능일 것 같아요. 기능 교육에서도 설명드렸었죠. 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또는 퇴근 전마다 내가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없는지, 내가 오늘까지 확인해야 될 업무는 없는지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평소에 내가 진행하는 업무들을 좀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나 이번 달로 클릭을 해서 나만의 업무 우선순위에 맞게 업무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로젝트별 묶어보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화면인데 이 설정을 푸시면 예를 들어 업무들의 마감 일자별로 또는 각각의 상태별로 업무들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필터링 조합은 실무자분이라고 하신다면 내 업무를 위주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좀 관리자가 쓰시기에 좋은 기능입니다. 바로 요청한 업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청한 업무들 중에서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업무들을 확인해 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마감일 중에서도 나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직 완료를 찍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업무들을 확인하고 하나씩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전체 업무라는 기능은 계속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진행하는 업무들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혼자 업무를 요청을 하고 완료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업무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은 이 업무 5단계 정의에 맞춰서 과정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진행하는 업무라도 업무 진행 과정 공유를 위해서 단계에 맞춰서 상태를 변경해 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5단계를 누르는 것이 아직은 좀 낯설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와 외고의 사례였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이 물건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만의 업무 5단계 규칙을 세우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학생들이 이런 걸 했다라는 포인트보다는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상황들을 플로우로 녹여내어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익숙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무 외 다양한 상황에서 플로우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자가진단 테스트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가진단 시간에서 과거 사례, as is 사례에 해당하셨다면 지금부터는 to be 사례를 참고하셔서 실제로 꼭 적용해 보시고요. 바뀌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업무 효율은 반드시 늘어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사례 중에서 공감되었거나 우리 회사에 적용할 만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다면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우리 기업만의 고민이 있다면 여기 고민 해결 프로젝트로 남겨봐 주세요. 해당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의 실제 고민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공유하는 연재형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해보시면 업무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라며 공감하시면서 확인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서 직접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을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우선 지금까지 교육 쭉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육이 끝났지만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후 관리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젝트는요, 일단 안내 드렸듯이 블라인드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고 있고 플로우 팀에서 매일마다 꿀팁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게시글들을 공유해 드리게 될지 미리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올라오는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우리 회사의 플로우에 한번 공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활용 미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실습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듣는 거와 직접 진행하시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교육에서 당신의 하루를 인증해 보세요라는 미션이 있을 텐데요. 이 미션 진행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활용 교육방에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게시글을 등록을 하실 때 마감일자와 담당자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또는 다음 주까지 마감일자를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의 담당자를 이제 내 이름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하나씩 봐주시면 되겠죠. 내가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으니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만족도 조사 완료.
이렇게 하나씩 업무를 진행하시고 이 업무가 완료가 되었다면 피드백으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업무 진행 단계 바꿔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플로우 업무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각각의 팁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로우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교육 자료는 교육 프로젝트에서 다음 날에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강의 영상을 전달 드리고 있고요. 또 남겨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는 매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번 교육이 준비되었으니까요. 내용 꼭 남겨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또 변화하게 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우리 기업만의 적용 포인트를 찾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쓰는 기업이시라면 우리만의 잘 쓰는 사례를 반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플로우 교육팀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Q&A 시간이 곧바로 이어지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